여기 올해 갓 30을 맞이한 어린 선장이 있습니다. 빡통이 안 보이네. 그러나 30이라는 어린 나이가 무색하게 바닷일과 배 수리는 물론 강의까지도 마치 베테랑처럼 홀로 척척 잘 해내는데요. 처음에 힘든 일을 시작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젖새우잡이 배보다 힘들진 않으니까. 그가 이 힘든 일을 계속 해올 수 있었던 건 이런 그를 말없이 지켜보며 묵묵히 지원하는 분, 바로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또 믿었죠. 워낙에 또 지가 뭐든 학교도 그렇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들은 자기가 결정해서 다 잘했어요. 어린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8년간 끊임없는 그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7전8기의 MG 귀여인. 김원중 씨를 지금 바로 만나보려 합니다. 대한민국을 들어오는 대표적인 관문도시 인천. 드넓게 펼쳐진 바다에 도시와 자연까지 어우러져 있어 많은 관광객이 들르는 곳이기도 하는데요. 그중 영종도는 공항과 가까워 비행기도 마음껏 볼 수 있는 설렘 가득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가을철 꽃게잡이를 위한 그물 준비에 열중인 오늘의 주인공 김원중 씨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딱 봐도 상당히 앳돼 보이는 원중 씨. 일하신 지는 지금 몇 년째입니까? 8년 차예요. 23살 때부터 했으니까. 예? 23이요? 네, 그러니까 횟수로 8년 차. 23살 때부터 했어요. 그럼 올해 나이가 올해 이제 30입니다. 네. 그 처음에 탄 배가 이제 새우잡이 배를 탔고 그 다음에 뭐 통발배도 타고 자망배도 타보고 이제 제가 처음 시작한 거는 뭐 쭈꾸미 소라빵 이제 그래서 뭐 안강망배도 한번 경험해보고 한 달 정도 타보기는 웬만한 건 다 타본 것 같아요. 서울에서 대학을 그만두고 귀여한 원중 씨. 젊은 나이 바다에 뛰어들어 안 타본 배가 없을 정도라는데요. 그래도 이러한 힘든 경험이 이제는 원중 씨에게 또 다른 자양분이 되어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잠도 못 자고 일하는 그런 배를 처음에 타가지고 아무래도 그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처음에 힘든 일을 시작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젖새우잡이 배보다 힘들진 않으니까 그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바다 경력이 쌓이다 보니 이제 간단한 배수리는 홀로 척척 해내는 원중 씨. 처음에는 배를 고치는 게 쉽지 않아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점차 자신만의 방식을 찾게 됐답니다. 이제 그걸 다 고장날 때마다 사람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하다 보면은 이게 물어봐서라도 하게 돼요. 이게 왜 고장난 거예요? 이게 왜 이러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혼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쉽지가 않죠. 뚝딱뚝딱 공구를 만지더니 물이 새던 엔진을 금세 고쳐버린 원중 씨. 20년도 넘은 배라 이거 소리 들리시죠? 확실히 멈췄네요. 네. 잡힌 거네요. 이제 밤 조업을 위한 출항 준비는 어느 정도 마쳤군요. 그 시각 조업 준비로 바쁜 아들 못지않게 어머니 윤희 씨도 분주하게 움직이는데요. 바다에서 아들이 잡아온 꽃게와 낙지를 인근 식당이나 도매상에 납품하는 일은
늘 어머니 윤희 씨의 몫이랍니다. 낙지를 이렇게 이건 10마리씩 식당에 납품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다 아드님께서 잡으신 거예요? 이렇게 좋죠. 이런 거는 이제 10kg씩 해서 저희가 택배. 아드님이 뭐 다양하게 이것저것 많이 잡으세요. 그럼요. 삼치도 잡아요. 삼치도요? 네, 삼치 하나에 막 3kg씩 해요. 사실 바다는 젊은 아들에게 호락호락하게 곁을 내어주진 않았다는데요. 아들의 목숨을 앗아갈 뻔했을 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걱정부터 하게 된답니다. 배가 침몰할 뻔한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목숨이 위험한 적이 있었죠. 저희 애가 배가 침몰해서 꼬리만 남았는데 막 그런 것도 겪고, 또 생전 알바도 안 해본 녀석이 그 힘든 뱃일하면서 손이 막 손바닥이 나무처럼 딱딱해져 갖고 왔는데 눈물 많이 흘렸죠. 그거 보고. 세상 쉬운 일이 어디 있을까 하지만 바다는 유독 더 독하게 젊은 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젊은 선장 원중 씨. 오늘도 어김없이 물때에 맞춰 삶의 터전인 바다로 향할 준비를 합니다. 앞에 저 배 좀 청소 조금만 하라. 통발 위에다가 올려놓고. 오늘은 며칠 전 미리 던져놓았던 소라잡이 통발을 확인하러 가는 날. 나이는 어리지만 선장으로서 선원의 안전과 생계를 모두 살펴야 하기에 원중 씨는 책임감이 막중하기만 합니다. 조업은 저는 이제 뭐 출퇴근하고 이런 배가 아니고 바다에서 이제 작업할 때 뭐 1박 2일, 2박 3일 뭐 고기가 많을 때는 계속 안 들어오고 작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길 때는 뭐 보름 정도 있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바람만 안 불면은 꽃게 잡고 이럴 때는 바람만 안 불면은 어지간하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잠을 잘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하루에 뭐 한 3시간? 많이 자면은 4-5시간? 원중 씨의 1년 농사 중 가장 중요한 품목이 바로 꽃게. 그런데 꽃게잡이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들이 주변에서 들려와 원중 씨의 걱정은 벌써부터 이만저만이 아니라는데요. 꽃게가 올해 아예 없을 것 같아요. 꽃게가요? 네. 왜 없을까요? 꽃게가? 그러니까 지금쯤 싹이 있어야 되는데 싹이 아예 없네. 먼 바다도 없고 가까운 데도 없고. 하지만 오늘은 꽃게가 아닌 소라잡이를 하러 나왔기에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비장한 눈빛으로 소라가 많이 잡혀있기만을 기대하며 주변을 살피는 원중 씨입니다. 포인트에 도착한 후 이제 본격적으로 소라 통발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이제는 원중 씨가 갑판에 나서지 않아도 5명의 선원들이 손발을 척척 맞춰가며 통발 작업이 원활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라잡이가 끝물이라고 하는데 다행히 오늘 통발에는 생각보다 많은 소라가 잡힌 것 같은데요. 원중 씨의 배 위에는 씨알 좋은 소라와 더불어 반찬거리로 쓸 물고기도 몇 마리 보입니다. 깍통이 안 보이네. 매번 그렇듯 하나라도 더 잡기 위해 원중 씨의 손은 더욱 바삐 움직입니다. 원중 씨가 23이라는 어린 나이에 바닷일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가족을 포함한 주변 모든 지인들은 하나같이 원중 씨를 말렸다고 하는데요. 반대 많이 하셨고 뭐 할아버지도 반대하셨고 뭐 아주 반대가 심했습니다. 뭐 아주 안 좋게도 얘기하시고. 근데 제가 원래 뭐 부모님 뭐 말 잘 듣고 막 그런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제 뜻대로 했습니다. 제 뜻대로. 그렇게 원중 씨가 마음먹은 대로 바닷일을 시작하게 된 지 어언 8년. 아직도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어렵게 바닷일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지난 시간을 보내온 원중 씨.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니 어느새 8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소라가 양이 많이 없네. 오늘은 그냥 일찍 들어가고 집에서 쉬자. 들어가자. 정리해. 근데 오늘 소라 잡힌 게 좀 신통치가 않나 봐요. 예. 그래도 없는 거 치고 좀 잡히긴 했는데 그래도 뭐 주는 만큼 이제 만족해서 들어가야죠. 오늘도 원중 씨는 바다가 내어주는 만큼만 잡고 돌아가는데요. 처음 경험이 부족해 배가 3번씩이나 파손되고 새로 산 그물들을 잃어버리기도 수차례. 믿었던 선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떠나버리는 좌절의 시간도 원중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힘들다고 포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은 결국에 지나갈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또 뭔가 또 좋은 기회가 올 것이고 근데 그걸 못 기다려서 그만두는 거는 너무 그건 섣부르다고 생각해요. 현재 제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은 뭐 인내해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근데 언젠가는 또 저한테 또 기회가 올 것이고 또 하다 보면 또 더 배우는 것도 많고 한 해 한 해 생각이 틀려지거든요. 아직 배울 게 많아 포기하기엔 너무 이르다는 원중 씨. 그런 원중 씨를 마중 나와 늘 기다리고 도와주는 건 역시 그의 어머니 윤희 씨뿐입니다. 사모님 내일 아침에 입판장은 가시겠네요. 예, 가야죠. 아니, 저녁에 지금 가야 돼요. 지금 가야 돼요. 지금 가야 돼. 그래서 이제 거기 수도에 넣어놨다가 아침에 이제 어머니 덕분에 원중 씨는 더욱 수월하게 배 정리를 마치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원중 씨와 어머니는 어제 잡아온 소라 경매를 위해 위판장을 다시 찾았는데요. 며칠씩 바다에 머물며 물고기를 잡는 원중 씨를 대신해 경매를 보는 일은 오롯이 어머니 몫이라고 합니다. 평상시라면 가득 차 있을 소라가 오늘은 너무 적게만 느껴져 원중 씨 눈에는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여기 공판장에 왔는데 텅텅 비어가지고 여름 내내 이래요. 아. 양이 없어가지고 기본적으로 7, 800망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많아야 300망, 350망. 뭐 양이 없는 반면에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언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맞아요. 꽃게도 마찬가지고 소라는 더더군다나 아주 고전을 겪어요 아주. 맞습니다. 예. 적은 양이더라도 매번 좋은 가격을 받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어부의 마음일 텐데요. 드디어 경매가 시작됩니다. 사실 요사이 소라 가격이 그리 좋지 않았는데요. 과연 오늘 소라 가격은 잘 나왔을까요? 여태까지 이번 여름에 소라 경매한 것 중에 가장 가격이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어요. 네네.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소라가 끝날 때 되기도 했고 물량이 없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가격이 잘 나온 것 같아요. 아쉽겠네. 그렇죠. 이런 때 많이 잡아야 되는데 근데 가격이 잘 나오는 건 이유가 아무래도 있는 거겠죠. 이게 양이 없고 이러니까. 욕심대로 되지 않은 일이 바닷일인 만큼 아쉽지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경매장을 떠나는데요. 다시 외출 준비를 하는 원중 씨. 오늘 그에게 특별한 시간이 마련되었는데요. 바로 예비 귀여인과의 만남의 자리입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들려줄 만큼 성장한 원중 씨. 지난해는 상도 받을 만큼 성실한 어업인으로서 인정받았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사실 그 강의를 가서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하지 않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이제 다 대출받아서 몇 억을 대출받아서 시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신중해야 되거든요, 정말. 이게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될 줄 알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준비를 잘 하고 시작을 해야지 무조건 배부터 사놓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통발로 7톤급 통발배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선원은 지금 5명, 외국인 선원 5명 쓰고 지금 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50대 중후반이 훌쩍 넘은 원중 씨의 부모님 세대분들이 많이 참여하셨는데요. 귀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모인 만큼 원중 씨가 하는 말을 행여나 놓칠세라 더욱 집중해서 듣는 참가자들이었습니다. 이에 화답하듯 원중 씨 또한 어느 때보다 더 솔직하게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를 이어나갔는데요. 정말 몇 년간 고전을 면치 못했고 또 빚은 더 오히려 쌓였는데 또 이제 배를 바꾸는 과정에서 빚이 더 생겨버리고 지금 그걸 이제 안고 가는 거예요. 빚이 갚아지진 않고. 근데 지금도 7톤을 해보니까 이것도 배가 작아요. 무조건 977로 했었어야 되는데 왜냐? 3톤을 해도 사람을 4명, 5명 그러니까 경비가 똑같이 들어가는데 효율이 안 나와버려요. 어업을 희망해서 모인 참가자들. 원중 씨의 경험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정보인데요. 그러나 귀여에 있어 막연함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무조건 통발 자막으로. 여기 귀여 학교에 입학한 사람 중에 사업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소극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배를 선택하는 것보다 작은 배가 낫지 않나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기본 얘기는 55세 이상이에요. 그렇게까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이로.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선택을 바로 하지 마시고 충분히 통발배도 타보고 자망배도 타보고 큰 배도 타보고 작은 배도 타보고 충분히 다 경험하시고 작은 배만 타보고 결정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물론 이제 상황이 안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경험했을 때는 큰 배를 하나, 작은 배를 하나 또 배 사는 가격도 보면 그렇게 막 엄청 차이도 안 나요. 꾸미지 않은 진솔한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집으로 돌아가는 원중 씨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한데요. 최대한 이제 제가 해봤을 때 실패하는 그런 요인들이나 이런 걸 준비해서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사업을 운영하는데 더 이제 낫다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실 분들이라면은 안 좋은 방향으로 이제 잘 못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잘 됐으면 좋겠다. 아들이 강의하러 간 사이 어머니는 힘들게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아들과 지인들을 위해 오랜만에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는데요. 누구한테 팔아보기만 했지 직접 해먹어 본 적은 많이 없다는데. 오늘은 아들이 잡아온 싱싱한 재료들을 가지고 풍성한 저녁상을 한번 마련해 보려 합니다. 원중 씨가 지난 8년간 배를 타는 동안 어머니 윤희 씨의 몸과 마음도 늘 함께였습니다. 네, 많이 탔죠. 아유, 배에서 자고 그랬어요. 아드님하고 배 같이 탈 거라고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그렇죠. 우리 아들이 엄마를 좀 많이 부려먹는 편이라. 어른스럽죠. 굉장히 생각이 깊고, 굉장히 생각이 깊어요. 일단 그 나이 또래 애들보다는 굉장히 애늙은이죠, 애늙은이.
하나뿐인 외동아들로 금지옥엽 키워 여느 아이들처럼 좋은 직장에서 평범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어머니의 바람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아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믿어주고 응원하며 뒤에서 묵묵히 힘을 실어주고 있답니다. 반대했죠. 왜 그러느냐고. 다 반대했는데 저희 애는 또 확고하지 않으면 말을 안 하는 스타일이라 뭐 어떻게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믿었죠. 워낙에 또 지가 뭐든 학교도 그렇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들은 자기가 결정해서 다 잘했어요. 대학도 그랬고. 예. 젊은 아들이 바다에서 얼마나 고생해서 잡아온 건지 어머니는 누구보다 잘 알기에 오늘 이렇게 귀한 재료를 정성스레 준비하면서 아들이 맛있게 먹어줄 모습을 상상하니 어머니도 하나둘씩 마무리되어가는 요리를 보며 괜스레 설레기 시작합니다. 와, 어머니의 사랑이 듬뿍 담긴 요리들이 한 상 가득 채워졌는데요. 아직은 물고기보다는 치킨 피자를 더 좋아할 나이인 아들 원중 씨. 그래도 어머니는 아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에 기분이 좋습니다. 네, 거의 저는 바다에서 숙식을 해결하기 때문에 맛없는 거 맨날 먹어 애들하고. 이렇게 이제 먹는 일이 잘 없습니다. 맛있습니다. 맨날 바다 나가서 먹지도 못하고 고생 많네. 고생 많이 했어. 아이고. 잘생겼죠 우리 아들. 이곳 인천 영종도에서 생활한 지도 어느새 8년 차. 요즘 두 사람에게는 자그마한 목표가 하나 생겼는데요. 제가 이제 직접 잡은 물건들을 이제 경매 넣지 않고 직접 이제 가공해서 이제 판매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했어요. 이 배를 하면서. 제가 간장게장하고 양념게장 레시피는 다 개발해 놨는데 아직 저희가 이제 공장 시설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할 거예요, 차차. 이제 두 사람은 크든 작든 헤쳐나가야 할 일이 생길 때마다 서로 이야기하고 고민을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원중 씨의 의지도 더욱 강해집니다. 차라리 젊을 때 좀 실패를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해보고 이 뭔가 돈을 버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구나, 이렇게 사람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든 일이구나, 사업을 무조건 크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실속 있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걸 좀 젊을 때 깨달으면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만약에 이제 성공을 뭔가 운대가 낮아서 또 이제 유의미한 그런 성과를 이뤘을 때 내 일에서 그때 그 이제 모인 돈을 의미 있게 쓸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어머니와 함께 8년의 세월을 버텨온 것처럼 원중 씨가 꿈꾸는 미래도 이제 점점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젊은 나이와 패기 하나로 겁없이 뛰어든 바다.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기에 성공이라는 목표에 다다르진 못했지만 넘어져도 언제나 다시 일어나는 7전8기 원중 씨는 새로운 도전과 경험의 문 앞에서 오늘도 활기찬 하루를 맞이합니다. 앞날이 더욱 기대되는 MG 귀여인 원중 씨. 어머니와 함께하며 점차 성장해 나가는 그의 희망찬 내일을 언제나 응원합니다.